안녕하세요. 1PM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게스트를 모셨죠. 우리 첫 회에 나와주셨던 기획자 K님이 퇴사자로 돌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퇴사자가 되셔서 인더 하우스에 계신다고. 예상보다 길어지네요. 얼마 되셨는데 길었다고 이게? 한 달. 이번 주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원래는 바로 이직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요즘에 확실히 경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처럼 구하는 게 쉽진 않고, 이렇게 하면 1월까지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기랑 뭔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참 코로나 때만 해도 사실 그때도 일이 줄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일이 너무 넘쳤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확실히 올해는 금리도 계속 오르고 기업들도 계속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게 진짜 이런 데서도 나오는구나.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요즘에 건설 경기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돈이 다 묶이다 보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사람을 구하는 게 신규로 뭘 뽑는 거는 요즘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경기 탓도 있고 지금 근데 시즌상 사실 11월이기 때문에 겹쳤어요. 기업에서 예산을 이제 올해 걸 다 썼고 12월이 돼야 내년 예산을 받아서 프로젝트 발주도 좀 띄우고 이제 돌아갈 텐데 지금이 한참 항상 맞아요. IT 쪽에서는 아니 이제 1, 2주만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좀 참아봐요. 지금 마음이 이제 원래 나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이제 후회한다. 그때 좀 더 놀아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로 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초반에는 정말 무계획으로 집에서 늘어져 있었다가 좀 계획을 다시 세워보고 있습니다. 많이 쉰 게 한 2주? 이렇게 쉬고 계속 이직했었어가지고 좋은 시간인데 일단 되게 제가 여유롭게 마음도 편안하게 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퇴사를 하신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직전에 다녔던 회사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연차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퇴사를 결정하게 만든 큰 이유가 뭔지 일단 궁금해요. 프리를 하다가 정직을 했던 이유가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 실무는 이제 좀 손을 슬슬 떼고 관리직으로 올라서야 되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위에 분이 이런 걸 좀 잘 끌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아는 분 있는 곳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너는 나 따라와서 나와 함께 그런 걸 공부를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간 거였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여기도 실제 실무를 하면서 리더급의 역할을 같이 하려니까 너무 버거웠던 거죠,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냥 팀장이라고 하면 사실 팀장 업무만 하면 되는데 팀장 업무만 하는 게 사실 되게 할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문서 작업들도 굉장히 많고 프로젝트들마다 챙겨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밑에 친구들 이야기 들어줄 일도 되게 많은데 이걸 실무를 같이 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실무를 안 하고 요 업무만 팀장 업무만 하기엔 또 양이 적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100%의 모든 퇴사의 원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못 견뎠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퇴사를 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재밌는 거 좀 얘기해주세요. 재밌는 거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혔어 이런 거 하든가.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당신은 고객사였어요. 그때 당시의 고객사가 차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류의 말을 너무나 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던졌기 때문에 예의가 좀 없네. 회의를 할 때마다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한테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만 한 건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자분들한테는 다 갑질을 당하셨구나.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있던 자신감이 더 바닥으로 막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웬만한 사람이 들어도 자존감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누가 면전에다 대고 차장님인데 이 정도밖에 못해요라고 얘기하거나.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그 브랜드를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3개월 그 기간 동안 계속 들었어. 매주. 매일. 매일? 매주 아니고 매일. 전화 같은 걸 해서도? 전화를 하거나 컨콜을 하거나
하면서.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브랜드를 받자마자부터 그 다음날부터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네가 뭐 업무를 요청을 메일로 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왜 빨리 안 주냐? 왜 빨리 답을 안 주시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저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차장 때문에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여기다 짜증을 내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이신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차장님하고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도 누구랑 일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업무 진행을 못하고 난 멈춰 있잖아요. 나 놀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그런 식으로 뱉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는 상황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깐 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뻥치지 마세요.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러고 싶은데? 제 상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자기 회사에도 몇 명이 같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네들이 퇴사를 하고 자기 혼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나 때문에 로드가 걸려서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에휴, 안물안궁이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초반에 내가 업무를 받고 한 다음 날부터 그런 얘기를 슬슬슬 풀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오전에 출근하시자마자 컨콜하시죠? 이러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막 한다든가 윗분한테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많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뭐 엉뚱한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없는 거지. 근데 약간 지금 들어봤을 때 느낌은 그 고객사 담당자가 애초에 잘 대해줄 생각이 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 원래 하는 약간 행동이 처음 들었을 때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킥오프 미팅하고 이러면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너 위야. 내가 일 주는 사람이잖아? 내 말 똑바로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공적인 일에 자기 짜증을 계속 가감없이 부리는 사람인 거 그거는 같아요. 우리 K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그 자기네 회사에서 누가 퇴사를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투피님. 말도 안 되는 저런 경우 있어요? 고객사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상황을 만들어서 나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착하게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참지를 않는 성격이어서. 이거를 그게 나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참지 말고 나도 뭔가 발끈 한번 했었으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쪽도 사람 봐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엄청 보지 사실. 캐릭터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치. 당하고 있던 거죠. 성격이 근데 일단 누가 주면 다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묵묵히 해내면 약간 또 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K 언니가 약간 그런 면에선 되게 FM이어가지고 업무 요청이 뭔가 오면은 일단 하고 할 말을 하시더라도 이거 뭐 하는 짓이 이런 이유가 맞아. 아니시다 보니까 다 때려치우고 일단 내 감정 다쳤으면은 뭐라고요? 이렇게부터 딱 나갈 텐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2PM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객사 담당자 뭐 이런 사람이 되게 저렇게 자존심 상하는 형태의 뭔가 말을 한다거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운영할 때 이벤트가 한 달에 많으면 25개, 적으면 10 몇 개. 이런 식으로 진짜 이벤트를 공장처럼 찍어내야 하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 이벤트 요건을 줄 때마다 너무 매너 없이 주고 너무 이제 비매너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으면은 통화하다가도 막 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니까 나도 화가 나잖아요. 너무 이렇게 매너 없이 얘기를 하고 딱 일단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하자마자 이 사람 오늘 기분이 어떤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좀 짜증이 많이 난 상태구나. 아니면은 오늘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상태네. 그러니까 그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날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정말 트집을 너무너무 심하게 잡고 어떤 날은 정말 우리 쪽에서 실수가 있었고 뭐 날짜를 안 고쳤다던가 계속 왜 예전 거에서 수정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에서 아무리 걸른다고 해도 밑에 막 유의사항 글씨 같은 거 아무리 다 봐도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네, 계속 보는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이제 엄청 뭐라고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넘어가는 날도 있어. 정말 그야말로 사이코 같은. 기분 파고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신경을 너무 긁는데 어느 날 한 번인가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뭐라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고 내가 여기 앉아서 한 달에 거의 30개 가까이의 이벤트를 기획으로 찍어내고 그것도 카피라이터가 전문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획자가 이제 웬만한 문구들은 다 쓴단 말이에요. 진짜 이벤트 타이틀부터 해서 중간에 그 사람 후킹하는 멘트까지 해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요즘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봐가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막 다 머리 짜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자기한테 감정이 다쳤다는 걸 표현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여태까지. 다들 그냥 내내 하고 전화 끊고 욕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해내고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가 저는 이제 맘먹고 전화를 한 거죠.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 일하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비매너적으로 일하시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나도 방법 찾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잖아. 막 변명을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런 사람들도 또 지기 싫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줄기는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 싶으면 좀 이렇게 억누르면서 그냥 끊고 전화를 그냥 끊을지언정 더 심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았어. 일단 참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이 구축에선 참았다가는 사실은 내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작업자들한테 영향이 너무 많이 가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연달아 그걸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게 전화 끊으시는 거 나 진짜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화 끊어볼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러고 뚝 끊었어. 멋있다. 진짜 그러고 전화 안 왔어. 너무 화가 났어 그때. 화나죠. 화나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 그때도 프리였는데 연간으로 계약했지만 거기 아니면 갈 데 없겠어. 그러니까. 30 초반이었는데. 저는 약간 공론화시키는 타입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모욕적이다라고 내가 느낄 만큼의 코멘트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상황상 이게 절대 내가 허용해줄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가는 수정 요청 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어떤 클라이언트랑 그걸로 되게 싸웠어. 여기는 계속 주장하는 게 똑같은 거야. 이미 지금 오픈해야 되는 날짜가 코앞인데 뭘 수정을 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실 시간 지났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 그나마 한 달이나 내가 봐줬다고요? 언제까지 생각을 해? 내 말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일정은 너무 촉박한데 혼자 계속 뭔가 그런 유의 피드백을 주고 내가 뭔가 빨리 결정해라 라고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회신이 없어. 제가 제일 못 견디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히나 일할 때. 피드백 없는 거. 피드백 없는 거죠. 같이 일할 때도 유명했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다가 시키면 해야지 왜 안 해주냐, 수정을.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간 거예요. 메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업무하면은 대부분 실무 관련된 사항들은 실무 관련된 사람만 CC 걸고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메일을 받고 메일 전체 히스토리를 이제 다 뒤졌어. 얼마나 수정을 해주고 언제 컨펌을 해줘서 지금 딜레이가 얼마나 됐고 뭐 이런 상황들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계약한 회사의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상대 회사의 이사까지 다 CC를 걸었어요. 내용은 이만큼 여태까지 지원해줬다. 내부 사정을 내가 봐줘가면서 여기까지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뭔가 수정을 요청을 한다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 사항을 우리 디자이너나 개발자한테 넘길 수 없으니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난 안 한다. 약간 이렇게 보낸 거야,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담당자들 거기선 좀 쫄았나 봐. 자기 이사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겠지?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관계잖아요, 사실은. 계약으로 갑과 을이 사실은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묶여있다 보니까 고객사의 이사도 뭔가 갑질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라고. 나의 그 회사의 상사한테.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 근데 틀린 말 보낸 건 없잖아, 내가. 지금 상황에 수정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막 그거를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셨나 봐. 전화통화로. 너도 니네 애를 달래. 나도 우리 애를 달랠게. 이렇게 된 것 같아. 분위기가. 서로 우리 애들 잘 챙기고 그냥 끝내보자. 좋게. 왜 이러니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메일을 무시무시하게 좀 보내긴 했거든. 새빨간색으로. 본 것 같아요. 그 메일을 보여줬어요. 그 기획자 K 언니한테는. 근데 나는 공론화 시키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공론화 시키는 거. 공론화를 무조건 시켜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메일을 한번 보낼 때 약간 손에 땀나. 아 진짜. 네, 실수 안 하려고. 그런 메일 어쩌다 정말 보내야 될 때 있잖아요. 누구든 다 알아야 되고 이슈를 전체 공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럴
밑에 있을 때 긴장도가 정말 극에 달하는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말실수라도 하나 할까봐. 그래서 한번 써놓고 정말 1시간 동안 고치고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렇게 매일. 보긴 해요, 저도. 보고 쉽게 보낼 수 있는 메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쪽에서 이제 그 CC가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그런 공론화하는 메일에는. 그럼 이제 누구든 자기 의견을 계속 그 전체 회신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메일의 스레드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이 싸움에 지기는 싫은데 일단 시작은 했고 끝까지는 가야 됐고 그 중간 과정이 너무 싫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했을 때 결과가 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저번 시간에도 내가 뭐 대처하는 방법 얘기하다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들어요. 그냥 일단 그런 얘기 하거나 하면 일단 보고 듣고 그런 식인데 이제 어쨌든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지 전체 다 보낼 거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쭉 다 보내고 대신에 보내놓고 계약 담당자한테 빠르게 상황을 보고하죠. 나 대폭발했어요. 이렇게 해결 좀 해주세요. 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러고 클라이언트랑 일하면서는 계속 싸웠어. 그걸로. 계속 싸우고 나중 그쪽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메일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 2PM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긴 차장이다 이거야. 별거가 좋. 나한테 왜 2PM 차장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거를 메일 회신해서 따져요? 아니 그건 또 전화해가지고 따졌더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나의 장한테 했었어 그때. 그래서 그분이 네 저희는 내부에서 직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유치하지. 그 감정 싸움 되면 저는 그것도 계속 공론화시켜요. 좀 무서운 타입. 네 내부적으로 해결해. 난 모르겠어. 약간 이런 난 아예 시작을 안 한다. 중간에 그만두면 억울해.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도 억울하기 때문에 맞아, 아예 맞아. 시작을 안 해.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문제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안 하고 싶다 보니까 우선은 막 고객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을 나에게 얘기를 해서 그럼 우선 듣고 이걸 나의 장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그들한테 뭐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선 듣고 이 얘기를 장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고객사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내가 최근에 접한 나의 장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가 똑바로 처신을 못했네 라고 회신을 주는 거야 나한테. 이게 내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몇 회사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바로 그때 네가 뭔가 대응을 바로 했어야지. 근데 네가 대응 지금 못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뭘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지금 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한 건데 처신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그치. 흘러가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회사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이게 구축은 사실은 끝나는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해서 우리는 그 고객사를 안 보는 상황이 오는데 끝나서. 근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계약하고 나면은 뭐 연단위 계약하셨다가 뭐 계속 수의 계약으로 몇 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게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회사는 이 계약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 수긍하고 수용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인 거야. 거기서의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나 혹은 거기 그 담당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그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자체에서는 항의는 할 수 있어. 너무 심각하다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심각의 난이도가 일반적인 작업자가 느끼는 거랑 회사에서 문제라고 느끼는 거 좀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라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약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 그리고 보통 운영 계약을 하는 것들은 A를 운영을 했지만 실제 얘를 A만 보고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다른 계약이 A에서 이어지니까. A-A 이거를 원하다 보니 이 고객사가 요청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거든. 운영에서는 사실 그래서 좀 입장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회사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희생양이죠 뭐. 이 고객사 담당자와 내가 알아서 풀어야 회사는 개입을 하지 않고 둘이서 그쵸. 풀어야 되는 상황들인 건데 그걸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K님이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일을 시킨다. 일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 하시니까 지금 다른 회사 계약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 인력이 없어서든 뭐 아니면 뭐 스펙이 안 돼서든 어찌 됐든 간에 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예요. 의리되는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를 회사 차원에서 잘 풀어주면 일하기가 편한데 마치 그냥 모든 내용들을 알아서 그냥 실무자끼리 잘하면 돌아가는 거를 왜 너는 이거를 하나 잘 못 맡고 이 사단을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건 좀 올바르지 않은. K님의 자질이나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닌데 그 상황 안에 이제 휘말려 있으니까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잘 못해서 정말 이렇게 된 건가? 나만 잘했으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만 계속 깊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는 맞아. 에이전시가 많죠. 운영을 하는 데는 아주 약간 그 뭐라고 그래 포커스를 바꿔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 갈아놓을 거예요? 정신과 몸과 다 갈아놓게 만들고 응? 본인 회사에도 사실은 그게 플러스 요인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구르라고 하는 대로 굴러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경우도 못 봤어요. 갈리다가 그 사람 나가던가 아니면 뭐 못하겠다고 지지치니까 그냥 회사에서도 그 계약 걷어내던가. 그럼 누구도 지금 이득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주 화가 나 그런 거.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걸 보면은 한 달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나도 약간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라든가 그치. 그거는 그런 건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혼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다지는 시간을 좀 보내고 지금 있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너무 쇼파와 한 몸이 되어서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 노력 뭘로 하고 있나요, 요새? 그러면? 우선은 공부? 운영의 실무에 관한 거는 빠삭한데 내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내가 좀 갖춰 놓으면 좀 자신감이 좀 더 생기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대단하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몇 년 전에 처음 갖기 시작했는데 시도는 한 번도 여태까지 못 해봤어요. 공부를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었고. 그래서 좀 책을 한 너댓 권 샀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웹기획 PM 양성하는 교육과 뭐 피그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기획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무슨 문서를 쓰고 뭐 이거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센스만 있는 뭐 거기다 경험까지 조금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쓴 문서 보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어렵게 배우기도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서비스를 좀 논리적 구조로 봐야 된다는 거. 차원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근데 물론 기획자 업무를 하면서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니즈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IA를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메뉴 구성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보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려드리기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코칭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슈사항이 있을 때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짚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전 사실 예전에 직업학교를 잠깐 다니면서 그 자바 쪽 공부를 했었는데 전 정말 개발자 체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학교 연수하고 나서 실제 개발자로 업무를 진행한 적은 없었고 그냥 기획자가 돼버린 상황 뭐 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잘 해왔어요.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느 연차까지. 그러다가 사실 되게 어떤 회사를 다닐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 개발 팀장님이신 분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기획자들이. 근데 조금 특이했지. 그러니까 뭐 기획문서 어떻게 쓰세요? 뭐 이런 거라기 보다도 ERD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그것만 보고 화면 설계서를 한번 그려보라던가 뭐 소스 한 줄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라던가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을 되게 것 같아. 접근법이 특이하다. 그죠?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기획이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되게 큰 자산이 괜찮네요.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테니 이건 안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더라. 그게 되게 좀 많이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떻게 전화해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진짜 멋있는 분이시네.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기획자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베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답답한 게 가끔씩 자기 회사 사이트를
혹은 앱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한테 뭔가 특이한 거를 막 요청을 해. 그럼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나는 항상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 이런 서비스인데 뭘 넣으면 좋을까요? 뭘 넣으면 좋을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 내부에서 회사에서 어디 결정해서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분들. 회사에선 자꾸 쪼는 너라도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근데 약간 그런 식의 도움 요청이면 그쵸. 오히려 같이 자료도 찾아드리고 하지만 만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아,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는구나. 이 R&R 자체를 너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가 이거 다 만들어준다면서?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자기 아닌 건 회사 아닌 서비스에 거지. 대한 어떤 정확한 정책선도 모르면서 그치. 앱 만드는 구축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몰라서 요청하는 거예요. 응.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누구 몫인지. 내부 브랜딩 팀하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럼 마케팅 제가 하는 거였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 약간 좀 그런 큰 깨달음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은 좀 정확하게 긋자.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할 때는 그 선이 이제 분명하게. 구축은 사실 그게 편하긴 해요. 내 엄마 아니야. 가져가. 뭐 이런. 맞아요. 가끔 이제 그 발주사 담당자가 주니어급인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친절히 알려드리지만 너무 이게 당당하게 너무 뭐 당당하게. 해달라고. 저희 내부 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가 써야지. 니네에서 내부에서 보고하는데 보고서를 왜 내가 써? 근거 자료가 필요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추려달라면 추려주죠. 그거는 필요한 거니까. 진척률을 알려달라든가 이런 거. 보고서를 써달래.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운영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좀 차이인 것 같기는 해. 운영에서 하는 월간 보고 말고도 내부 보고용 자료를 던져주고 여기 계속 요청하죠. 뭐뭐뭐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치.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자료 말고 양식을 던지고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답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오는 게?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새로. 아, 짜증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월간 보고 자료를 떼어서 쓸 수 있는 정도면 본인이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요청을 하죠. 그럼 우리 디자인팀 갑자기 남아서 디자인해야 되고. 아, 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운영에서는. 그 사람 자체도 그 회사 내에서 그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람 성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쓰는 그 에이전시 비용은 연간 단위로 회사 비용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제를 쓰면서 도대체 갖고 오는 게 뭐야? 이게 다야? 이 비용을 계속 써야 돼? 약간 이런 질타를 이제 주기적으로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못 살게 굴든 맞아요. 닥달을 할든 구워 삶든 뭐 어떻게든 뽑아내는 거야. 많은 자료를 최대한. 그렇게 해서 잘 써먹어야 아 얘네 돈값하네. 아, 그럼 이게 징그레. 보통 이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 한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정말 보고서의 계절이거든요. 그쵸. 정말 자기네가 연간 얘네랑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만들어 우리 뭐 에이전시 써서 어떤 업무를 했어를 만들어내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 너네가 한 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들어야 그쵸. 돼. 내년에 너희 계약을 하려면 너네가 올해 뭘 했는지를 적어줘야지. 그럼 여기 니네 거 채워줘야 돼.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내부 윗분들도 해줘. 어쩔 그쵸. 수 없어. 그냥 해줘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해주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미리 좀. 제발 미리 좀. 근데 꼭 닥쳐서 주지. 보고를 3일 후에 해야 돼.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들어줘야 내가 나머지 채워가지고 정리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오늘 주고 내일 퇴근 전까지 달래.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몸 수정을 해줘야 되고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내가 던진 다음에 그거 보고 또 수정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야근을 너무 어쩔 수 없이 막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운영에서는 필수로 생기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항상 이거 내 업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운영은 거의 없어요. 내가 느꼈던 운영에서는. 이거 내 업무 아니야. 통하는 일이 10번 중에 1번?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서 그 고객사가 이런 식의 내부 보고를 해야 되는 문서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한 4일 뒤, 5일 뒤에 우리 보고 5일 뒤에 달라고 한 거였어요. 짧지 않았다고 그게? 그건 짧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항상 당장 내일 모레였는데 5일 정도의 여유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냥 자기나 니네가 최종 문서를 주는 게 한 5일 후야. 그리고 이제 요런 문서를 채워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선 알겠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정리를 하고 7시인가 조금 넘어서 퇴근을 했어요. 고객사한테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지. 근데
저 지금 퇴근해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랬더니 왜 말도 없이 퇴근했냐고. 왜 퇴근하겠습니다 보고 해야 돼요? 그 내가 사람한테? 거기 미친 거 아니야? 상주도 아니었거든요. 상주도 아니고 나는 우리 회사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7시도 넘은 시간 8시 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말도 없이 퇴근을 했냐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8시, 7시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캐릭터다. 그 사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보고도 당장 내일이 아닌데 이걸 지금 당장 수정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니네가 만들어줘야 우리가 수정을 하지. 니네가 1차로 이걸 오늘까지 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일까지 뭘 줘야 되고 왜 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랑 일을 하는 6개월 매달 말마다 있는 거예요. 월말마다. 근데 그 대응을 나한테 매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기획자랑 디자인은 1부제, 2부제를 만들었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가지고 기획자가 그때는 운영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보고서만 만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팀, 그 다음에 오후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대응하는 팀, 이렇게 두 팀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이랑 이거는 기획을. 진짜 미안한데 진짜 쌍욕 나와요. 근데 내가 있었던 그 회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 내가 운영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듣기도 처음 들으나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고객사가 정중하게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 너무 정중할 죄송해요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다음날 이제 윗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통화해보니까 상황이 좀 이러저러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 아니 진짜 지금 K님이 말한 저런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제가 첫 사회생활 그때는 솔직히 갑질 되게 심했어요. 저 그때 통신사 했었거든요. 그땐 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갑과 갑질, 을질 뭐 이런 단어도 없었고 당연히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때나 조금 들어봤고 경험해봤던 얘기지 최근 얘기죠. 최근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어 죽겠네. 세상 억울한 프로젝트는 다 하고 다녔어요. 네, 그 회사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서 그때 있을 때 그런 이유가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회사의 팀에 한 팀에 한 5명인가 있었거든요. 내부 기획자가 다 다른 형태의 갑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는 그러면 그 통신사의 무슨 부서예요? 걔네가 그 팀이 사라졌어요. 걔네 내부에서 그 이제 새로 앱 하나를 만들면서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앱을 운영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앱에 새로운 신규 기능도 싣고 막 이런 걸로 해서 그 팀을 꾸렸는데 다 외부에서 경력자를 뽑아가지고 앉혀놓은 팀이었어요.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외인구단 같은 팀이었던 거야. 그럼 그 앱 아직도 있어요? 앱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앱을 다른 팀에서 채갔어. 그래서 이 팀이 공중분해됐어요. 그때 우리랑 계약이 종료될 때 이제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거고 사실 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회사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때 그 K님이 다녔던 회사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짬이 몇 년이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고객사 내부에서 지금 정치적인 무슨 이슈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를 리는 없어. 근데 경험상 이거 물어볼게요. 이런 경험에서 휘달렸을 때 고객사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로 내가 일하고 있는 수주사를 막 괴롭혀. 나를 괴롭혀. 뭐 혹은 작업자를 괴롭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좋은 결론 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설사 그 내부에서 정치 싸움이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이겨가지고 뭐가 잘 되더라도 그때 진짜 구르란 데를 구르면서 다 협조해줬던 에이전시 혹은 SI 업체가 남아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굴리는 대로 굴른다? 응, 잘 굴렀네. 안녕. 이런 경우 더 많이 봐가지고 난 그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아니 욕 나와. 욕 끝나고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는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지키려면 이 팀이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 하지만 나는 굉장히 싫었다. 그치, 에이전시 따위 뭐 안중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밥그릇 챙기는 게 바쁘지. 뭐 누구 어떤 작업자가 여기서 피해를 보는지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거지만 그들은 전혀 상관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3년을 굴르면서 운영 업무를 했던 대기업에서 진짜 지금 K님 해주는 것처럼 거기 PL이 막 다 해주라고 PM이 다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막 그땐 난 주니어였으니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통령 바뀌는 순간 바뀌었어. 다 잘려나갔어. 정치를 이기든 말든 되게 허무한 세상이야. 어딘지 알겠네. 대통령 바뀌고 조직 와야 됐으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좋은 꼬라지 본 적이 없어 진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기획자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 같은 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주니어 분들이 많으세요. 연차가 있어도 만 7, 8년 차?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갈아놓고 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이 프로젝트 뭔가 소프트웨어 이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갈리고 있다는 표현들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대체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는 있나요? 존재하나요? 제가 그건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경험을 내가 막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있는 걸로 만들어 볼게.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약간 그 퇴사자의 울분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갑질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용이 재밌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도 갑질에 대한 내용을 좀 이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